안녕하세요. 한일부부 희소야 채널의 한국인한의 희소야입니다. 저희는 연애 2년 그리고 결혼한 지는 1년이 되는 신혼부부인데요. 요즘 유튜브 보면 국제 커플분들 참 많죠? 알고리즘 때문인가 저에게는 유독 한일 커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작년에 한창 결혼 준비할 때 그런 한일 커플 부부들 유튜브 보면서 길잡이 삼았던 게 기억나는데 이젠 선배 부부로서 많은 국제 커플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결혼 준비 1년 타임라인 총 정리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중간중간 저희가 선택한 브랜드나 업체들은 더보기란에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팁들도 마구마구 뿌릴 예정이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출발! 구독! 좋아요. 저와 남편은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나고 자라서 미국 대학원 유학 중에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아닌 미국에서 운명적으로 서로를 만난 게 아직도 너무 신기하기만 한데요. 생각해보면 많은 국제 커플분들이 일상을 벗어난 상황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교환학생이라든지 유학이라든지 여행 중에 저희 만남 비하인드가 정말 엄청 설레고 흥미진진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첫 만남, 첫 데이트, 고백 이런 썰들은 추후에 영상 따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고 거의 바로 동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사람과는 꼭 결혼하겠다라는 확신이 서로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결혼을 생각하시는 국제 커플분들께 동거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게 나중에 결혼해서 부딪힐 수도 있는 문화 차이 등을 미리 알 수 있고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대화 방식은 또 어떤지 알기 쉬운 것 같아요. 저희는 다행히도 생활에 불편을 느낄 만한 문화 차이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음식이나 작은 생활 습관에서까지 드러나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가 새롭고 흥미롭게 다가와서 완전 플러스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매일매일 남편이랑 얘기하는 건데 저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나고 자랐지만 마치 같은 평행선에서 살아온 것처럼 큰 가치관부터 작은 생활 습관까지 너무 잘 맞아서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었고 여태껏 다툼도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같이 장 보고 요리해먹고 또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24시간을 함께하며 살면서도 다툼 하나 없이 팀워크가 너무 잘 맞다 보니까 자연스레 결혼 얘기도 금세 나왔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떨어져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볼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정식으로 결혼 승낙을 받고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그간 톡이나 전화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결혼을 결심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먼저 일본으로 갔습니다. 도착한 지 첫째 날에는 요코하마 진짜 야경 끝내주는 호텔에서 기념일 축하하고 둘째 날에는 기모노 촬영을 했는데요. 일본 도착하기 전부터 시어머님께서 고급 기모노샵 예약해주시고 시누이는 그날 하루 종일 저희 따라다니면서 정성스럽게 기모노 사진 촬영해주면서 서로 전혀 어려운 느낌 없이 바로 격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시아버님도 같이 가족 식사하면서 화기애애하게 많은 대화가 오고 갔는데요. 역시 처음에는 남편이 한국인과 결혼할 거라고 말씀드렸을 때 문화적인 차이나 저희 집안에서 일본인 사위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조금 있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저와 남편이 국적은 달라도 닮은 구석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되셨고 심지어 양가 집안도 배경이랑 가치관이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남편이랑 잘 맞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또 저희가 영어로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고 제가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소통에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걸 아시게 된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저희를 전적으로 믿어주시면서 타지에 살면서도 서로 의지해가면서 지금껏 잘 헤쳐나간 게 대견하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리고 결혼을 결정한 것을 축하해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긴자에 있는 샤넬 매장에 들러서 웨딩밴드를 맞추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한겨울에 삿포로, 오타로, 긴자 논천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가족을 만나러 한국으로 향했는데요. 저는 워낙 남편 얘기를 가족한테 많이 했다 보니까 이미 만나기 전부터도 내적 친밀감이 많이 형성된 상태였어요. 또 엄마랑 동생은 미국에서 남편을 한번 봤던지라 전혀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 가서 엄마가 저희 한복 촬영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날 경복궁 근처 한식집에서 아빠도 처음으로 같이 만났는데 아빠는 궁금하신 것도 많고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으셔서 대화가 정말 끊기질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계속 결혼 승낙 멘트 칠 타이밍을 보고 있었대요. 코스 요리 다 먹고 디저트 나오기 전에 잠시 정적이 흘렀는데 그때 남편이 제가 남편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인지 저와 함께한 지난 1년이 얼마나 행복하고 서로 의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앞날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결혼을 허락해주세요 이러는데 제가 막 눈물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엄마도 울고 계셨고 남편도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완전 다들 눈물바다였어요. 물론 제 부모님도 시부모님처럼 저희를 전적으로 믿어주시고 타지에서도 서로 의지하면서 멋지게 살라고 응원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멋지게 결혼 승낙을 받아내고 저희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결혼식 직전에는 서로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뵈었는데요. 옛날 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국적의 저희 부부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습니다.
결혼 승낙 미션을 클리어하고 미국에 돌아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결혼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예비 부부와 양가 부모님께서 살고 계신 장소가 미국, 한국, 일본으로 서로 다 다르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아직 대학원 졸업과 졸업 후 미국 취업이라는 큰 관문이 남아있던 상태라서 결혼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미국 직장은 한국과 다르게 결혼한다고 해서 특별히 주어지는 휴가가 없더라고요. 또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결혼식을 하고 다시 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혼식 전후랑 신혼여행까지 한 달씩 길게 휴가를 내지 못하게 뻔해서 연말 크리스마스와 신년 연휴만이 기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과의 상의 끝에 1월 초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그럼 너희는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3개의 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렸냐 이건데 이건 결혼식 준비하고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결혼 준비하는데 꼬박 1년이 들어가고 워낙 신경 쓸 것도 많아서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의 끝에 결혼식은 하객 규모가 가장 큰 한국에서만 하는 걸로 했고 일본에서 가족분들과 남편 베프 3명만 한국을 방문해 저희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 결혼식장들을 리뷰한 끝에 저희의 취향을 고려해서 어둡지 않고 자연광이 예쁘게 들어와서 분위기가 환한 곳으로 결정했어요. 또 저희는 일본에서 오시는 가족분들과 친구들이 전부 제 본가 근처 호텔에서 머물 예정이었어서 강남권에 있는 식장들로만 알아봤고요. 식장이 결정되고 나선 저희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니까 제 부모님께 방문을 부탁드렸고 엄마 아빠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더 고민하지 않고 바로 계약했던 것 같아요. 스드메는 일정상 결혼식 전에 스튜디오 촬영만을 위해 다시 한국에 가기가 불가능해서 영화 전공인 친구에게 LA 베버리 힐스에서 야외 웨딩 촬영을 부탁했습니다. 사진 퀄리티는 스튜디오 못지않게 나왔고 또 자연스러움이 더해져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웨딩드레스를 대여하지 않고 구매해서 이날 야외 촬영 때랑 본식 때 같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저와 같이 여러 나라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신부님들께는 대여보다는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결혼 일자랑 식장이 확정되고 나서는 결혼 준비가 정말 일사천리로 흘러가는데요. 5월에 있을 대학원 졸업식에 양가 부모님께서 모두 미국으로 오신다고 하셔서 이때 미국에서 상견례 자리를 만들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LA에 프라이빗 룸이 있는 한식집으로 양가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집안 배경, 분위기, 가치관이 놀랍도록 같아서 그날 분위기는 정말 순조롭고 화기애애했어요. 다행히도 양가 부모님께서 영어를 하실 수 있으셔서 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중간에서 3개국어로 번역해드렸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다음날 저희 졸업식에도 같이 참석하시고 당시 함께 살고 있던 LA 집에서 식사도 하면서 끝까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남편은 이때 저희 가족과 함께 미국 로드트립도 같이 하면서 훨씬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상견례와 대학원 졸업을 마친 5월부터 결혼식이 예정된 다음해 1월까지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다행히도 남편과 저 둘 다 미국 취업에 성공했는데 쭉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 광활한 미국 땅에서 같은 지역의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제약도 있었기 때문에 취준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렇게 2년간 정들었던 LA를 떠나 지금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 지역으로 이사했어요. 이삿날 모든 짐을 트럭에 다 싣고 6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아메리칸 드림의 대명사 실리콘밸리로 입성하는데 그때 정말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의 신혼집은 이곳 실리콘밸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혼부부가 집을 사거나 전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이나 미국은 신혼부부라면 당연히 월세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딱히 월세로 시작한다고 걱정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에서 매달 400만 원씩을 월세로 내며 살아가는 신혼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월세로 내면서 살아도 되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첩장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아볼까요? 왜 흔히 청첩장에 실물 사진 넣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실 남의 결혼식 청첩장을 평생 고이 서랍장 안에 보관해두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려지기 쉬운 청첩장에 얼굴 사진 넣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저희만의 특색을 살려서 굉장히 유니크한 청첩장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하객분들이 보시고 와, 이 부부 센스 정말 좋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했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일러스트 청첩장입니다. 이게 저희 부부 청첩장인데요. 기모노 한복 청첩장 너무 유니크하고 예쁘죠? 저희 실제 사진을 이렇게 작가님께서 일러스트로 재탄생시켜 주셨습니다. 또 저희가 서로를 처음 만났던 도시인 LA의 상징 여기 할리우드 사인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실리콘밸리 지역의 상징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까지 여러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사진을 넣지 않고도 충분히 저희임을 알 수 있고 또 의미도 살아나는 듯해요. 이 일러스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당일 결혼식장에도 크게 인쇄해서 걸어두었어요.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결혼식을 어떤 언어로 진행해야 할지였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니까 대부분의 하객들이 한국인임을 고려해서 한국어를 써야 하는데 일본인 가족 그리고 친구들도 식의 흐름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본어도 같이 쓰는 걸로 되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제 친구 중에 일본어를 수준급으로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사회자를 부탁했습니다. 물론 사회자 대본은 저희가 다 준비해줬어요. 정말 다시 생각해도 저희에겐 귀인 같은 존재예요. 요즘에는 2개 국어가 가능한 전문 사회자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 주변에 나와 결혼할 상대에 2개 국어가 가능한 친구가 있다면 귀인이 되실 분이니 미리미리 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한일 커플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양가 어머님들께서 각각 한복과 기모노를 차려입으시고 함께 입장하는 거였어요. 제 어머니께서는 한국에서 어렵지 않게 혼주 한복을 대여하셨지만 문제는 시어머님의 기모노였습니다. 기모노는 한복과 다르게 혼자서 손쉽게 입을 수 없고 아주 숙련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기모노를 가져오신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입혀주실 분이 안 계시고, 또 운송 중에 구겨지면 다시 예쁘게 펴기 어려우니까 고민이 많았는데, 다행히 요즘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한일 커플들이 많아져서 기모노 대여와 착용을 도와주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고를 수 있는 기모노의 종류도 굉장히 많았고 담당자 분께서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결혼식 당일에도 일정에 딱딱 맞게 진행되어서 너무 편안했습니다. 또 만약 2개 국어를 하는 사회자 친구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결혼식 사회자 역할과 결혼식 전후에 일본인 혼주분들의 통역까지 도와주시니까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제 소원이었던 양가 어머님 한복 기모노 입장이 너무 예쁘게 이루어졌답니다. 자, 이제 결혼식 당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의 식 진행 순서는 양가 어머님 입장,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양가 아버님 축사, 친구 축사, 여동생 합주, 그리고 신랑 신부 행진 순서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결혼식의 테마는 바로 지브리 영화 같은 결혼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두운 홀보다는 밝은 자연광의 홀을 선호했고요. 식 진행의 모든 배경음악들은 지브리 영화의 수록곡들로 구성했습니다. 전체 결혼식이 하나의 지브리 영화처럼 흘러가는 느낌을 원했어요. 양가 어머님 입장에는 밝고 활기찬 느낌의 센과치히로의 언제나 몇 번이라도 라는 곡을 선택했고, 신랑 입장에는 신랑의 당당하고 힘찬 발걸음에 어울리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인생의 회전목마, 신부 입장에는 섬세하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아름다운 원령공주의 아시타카와 산, 그리고 마지막 신랑 신부 행진에는 벅찬 해피엔딩에 어울리는 센과치히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곡인 또다시를 선택했습니다. 또 바이올린이 전공인 시누이와 플룻이 취미인 제 여동생의 합주 공연도 마녀 배달부 키키와 센과치히로의 수록곡들을 시누이가 직접 편곡했고요. 아직도 결혼식 영상을 자주 찾아볼 정도로 감동과 완성도가 높았던 구성이었습니다. 보통은 결혼식이 끝난 직후에 신혼여행을 가죠. 하지만 저희는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특성상 너무 길게 휴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입사하기 전에 미리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바로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와 이탈리아의 밀라노 그리고 베네치아입니다. 제가 베스트로 꼽은 건 부다페스트였고 남편이 베스트로 뽑은 건 베네치아였어요. 전 몰랐는데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유독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많대요. 국회의사당 야경이 엄청 유명하죠. 일본에서 부다페스트는 꽤 생소한 여행지라고 합니다. 오히려 일본은 이탈리아 여행에 대한 로망이 크다고 해요. 사실 저희는 연애 1년 차에 신혼여행지로 손꼽히는 아이슬란드, 하와이, LA, 뉴욕을 전부 같이 다녀와서 무엇을 신혼여행으로 칠지 아직도 고민이에요. 다음은 마지막 혼인신고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결혼 문화에서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결혼식을 먼저 하냐, 혼인신고를 먼저 하냐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보통 결혼식을 먼저 하죠. 결혼식 후에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같이 살아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아파트 청약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일본은 한국과 반대로 혼인신고가 결혼식보다 먼저입니다. 혼인신고한 날을 결혼기념일로 하더라고요. 결혼식은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천천히 계획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먼저 할지 혼인신고를 먼저 할지는 각각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결혼식을 올해 1월에 먼저 올리고 혼인신고를 그보다 늦게 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에서 미국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과 일본 영사관에 각각 신고하는 게 삼국에서 법적인 부부가 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혼인신고까지 마치니 이젠 정말 미국, 한국, 일본 이렇게 3개의 국가에서 법적인 부부가 되었네요. 구독! 좋아요! 오늘은 저희 부부의 작년 한 해 동안의 결혼 일대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작은 부분에서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쭉 함께라서 너무 행복한 우리 부부, 저희 부부와 같은 많은 국제 커플 분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